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세안입니다. 오늘 이렇게 통신사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안전보건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번 교육은 통신 4사가 협업하여 공동 기획한 교육으로 통신업종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통신업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은 중계기와 같은 통신 설비를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해 옥상, 옥탑, 철탑, 통신주와 같은 높은 곳, 그리고 맨홀, 건물 통신실 등과 같은 지하 공간 등 우리 주변의 수많은 곳에서 많은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신업의 특성상 일반 제조업과 같이 일정한 작업 공간이 아닌 각 작업 장소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통신공사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통신공사일지라도 통신주마다 높이가 다양함에 따라 떨어짐에 대한 위험의 정도가 상이한 것, 이런 부분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작업 환경에 대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교통인프라, 산업설비 등의 사물인터넷 공사와 같은 새로운 작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도 안전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측면에서 통신공사의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공사는 작업 중 전기 관련 작업을 수반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감전과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업에서 발생한 사고의 유형을 통계 자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및 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통신업 사고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사고 중 넘어짐, 떨어짐, 부딪힘, 맞음, 감전이 가장 빈번한 산업재해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 발생 건수는 21년도 넘어짐 60건, 떨어짐 55건, 부딪힘 20건, 맞음 9건, 감전 1건이 발생했으며 22년도에는 넘어짐이 50건, 떨어짐이 34건, 부딪힘 8건, 맞음 3건, 그리고 감전 2건이 발생했습니다. 21년에 대비하여 22년 발생 건수는 33% 감소한 97건으로 전년 대비 48건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재해 중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떨어짐 사고는 22년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인 만큼 예방활동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넘어짐, 부딪힘, 맞음 등 사고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감전사고가 발생한 빈도는 적은 건수지만 지난해보다 늘어났다는 점은 주목해야겠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통신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영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떨어짐 사고를 포함한 7개의 실제 발생한 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수칙에 대해 학습할 예정입니다. 사고 사례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직 사다리 이동 중 떨어짐 등 총 4건의 추락사고, 와이어로프 끊어짐으로 인한 철근 맞음 등 2건의 맞음 사고, 그리고 국산의 작업 중 발생한 전기 감전 사고 1건으로 구성했습니다. 3대 유형 7개의 사고 사례들에 대한 학습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합니다. 두 번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 및 안전 수칙과 작업 방법을 익힙니다. 세 번째, 짧은 영상 시청을 통해 학습한 내용에 대해 복습을 진행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사례는 수직 사다리 이동 중 떨어진 사고입니다. 가정 내 인터넷 개통을 위해 옥상에서 장비를 확인한 후 수직 사다리로 내려오던 중 사다리 중간 부분에서 발이 미끄러지며 떨어진 사고입니다.
철탑과 같이 작업 위치가 매우 높은 환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주택 작업에서도 떨어질 위험성이 높고 발생할 경우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본 사고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철탑, 옥상과 같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서 이동 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작업 전 이동 방법 및 작업 환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모든 작업 전에 그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파악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요? 위험성 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을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찾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모든 업종, 규모를 망라하고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뢰밭을 지나가는데 지뢰밭인지 알고 지나가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산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는 항상 있습니다. 어디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알고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는 총 6단계이며 첫 번째, 사전 준비 단계. 두 번째, 위험성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단계. 세 번째, 위험성 결정 단계. 네 번째는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단계. 다섯 번째로 결과의 공유 단계. 마지막으로 기록 및 보존으로 진행됩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성립 후 처음 실시한 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설비, 물질 도입으로 위험 요인이 변경될 경우에 수시로 실시해야 합니다. 월, 주, 일 단위의 일상적인 안전활동으로 상시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상시평가를 실시하면 기존의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월 1회 이상 노사합동 순회점검, 아차사고 분석, 제한제도 활용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매주 1회 이상 위험성 평가 결과를 논의하고 점검합니다.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통해 위험 요인 확인 및 안전작업 절차를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인식시켜줍니다. 이번 새로운 위험성 평가의 핵심적인 내용은 상시평가를 신설한 것입니다. 월주 1단위의 상시평가를 통해 일상화된 안전활동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장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상시평가가 익숙해지면 여러분과 동료를 지키는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쉽고 간편한 방법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 요인 기술법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위험성 평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찾기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빠짐없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위험 요인을 찾지 못하면 당연히 대책도 수립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현장을 잘 아는 근로자의 참여입니다. 현장을 잘 아는 적정 인원의 근로자들이 위험 요인 파악부터 개선 대책 이행까지 전반에 걸쳐 참여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통한 공유입니다. 아무리 많은 위험 요인을 찾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공유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공유 방법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시간에 위험성 평가 내용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공유 방법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스스로 위험을 찾고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는 기업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제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위험성 평가 핵심 키워드 3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찾기, 참여, 공유. 여러분들의 안전은 위험성 평가에서 시작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옥상 및 옥탑 등 2m 이상의 고소 공간에서는 작업, 이동 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체결 후 이동해야 합니다. 작업 전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활동을 실시합니다. 만약 위험성이 매우 높고 즉시 개선이 어려운 곳은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작업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과 같이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와 안전대와 같은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작업 장소에서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업자를 지켜주는 안전슈트, 안전보호구. 올바른 착용법이 중요합니다. 주요 보호구로는 안전모, 청력보호구, 보안면,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그리고 안전장갑, 안전대, 보호복, 안전화 등이 있습니다. 정확히 착용해야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모 착용 방법. 안전모는 물체의 떨어짐, 날아옴, 부딪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줍니다. 안전모 착용 전에는 모체, 착장제, 충격흡수제와 턱근의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 착용할 때는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게 머리 고정대를 조절하고 귀의 양쪽에 턱근이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턱근을 견고히 조여서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발밑의 위험을 차단해주는 안전화 착용 방법. 안전화는 물체의 낙하와 충격, 끼임과 찔림, 감전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줍니다. 먼저 가죽재 안전화, 고무재 안전화, 정전기 안전화, 절연화 등 작업 성격에 맞는 안전화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발치수에 맞는 안전화를 착용한 후 끈이 풀리지 않게 착용해야 합니다. 잠깐! 아무리 바쁘고 가까운 거리라도 안전화를 꺾어 신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아찔한 추락 사고를 방지해주는 안전대 착용 방법.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네식 안전대의 착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대는 착용 전 반드시 로프가 마모되거나 금속재가 변형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작업 시작 전에는 안전대와 부속 설비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로프는 되도록 2m 이내로 짧게 사용하고 지질 로프를 2명 이상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대의 쨈줄이 예리한 구조물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안전대를 착용해 볼까요? 먼저 양어깨에 그네식 안전대를 끼우고 가슴 조임줄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양다리에 그네식 안전대를 끼워주세요. 훅을 구명줄에 걸고 수직 구명줄인 경우 훅을 안전대의 D링에 걸어주세요. 중요한 안전 체크. 착용 후에는 이상 유무까지 꼭 확인해주세요. 소음도, 위험도 차단해주는 청력보호구 착용 방법. 작업 시 발생되는 각종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는 귀마개, 귀덮개 등의 청력보호구는
뜨거운 슬래그, 분진, 비산 입자들이 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귀마개의 경우 귀마개 전체를 돌려가면서 크기를 압축해줍니다. 그 다음 귀를 잡고 당긴 상태에서 귀마개를 완전히 밀어 넣어줍니다. 착용 후에는 약 15초 정도 눌러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면 청력 보호 끝! 거울을 정면으로 봤을 때 귀마개가 보이지 않아야 제대로 착용한 것입니다. 귀 덮개의 경우 착용 전 먼저 파손 유무를 확인합니다. 머리 크기에 맞도록 귀 덮개의 좌우측 조절대를 조절하고 귀 전체를 완전히 덮도록 착용해주면 소음도 안전도 이상 무입니다. 다음 사고 사례는 사다리 이동 중 떨어짐 사고입니다. 인터넷 케이블 포설을 위해 작업자가 사다리로 올라가던 중 사다리가 방수 처리된 바닥에서 미끄러지며 작업자가 약 2.4m 높이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본 사고의 주요 원인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 위반입니다. 일자형 사다리는 작업 발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작업 환경으로 인해 안전수칙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와 반드시 사전 검토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의 사용에 해당되며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근로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는 금지된다는 내용에 따릅니다. 둘째, 사다리 작업을 해야 한다면 아웃트리거를 반드시 설치하고 2인 1조 작업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다리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2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2조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이동식 사다리의 안전규정과 내용에 큰 변화는 없지만 기존 고용노동부의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에서 법제화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은 나무 손질, 간단한 공구 작업 등 경작업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또한 고소작업대,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작업 장소가 지면에서 3.5m 초과 시 작업 발판 사용을 금지합니다. 세 번째, 바닥이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미끄럼 방지 장치인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2인 1조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체결하여 작업 중 떨어짐을 예방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다리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을 쉽게 보기 위해서 짧은 영상 두 편을 통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주변 작업자가 지나가다 이동식 사다리를 치고 지나가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과 불안정한 담벼락에서 작업하다 담벼락 무너져 함께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업 전 나바콘 및 표지판 배치 등으로 주변 환경을 통제하고 물기, 얼음, 눈, 진흙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없는 곳에 설치하여 사다리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녹슨, 부식, 고정장치, 아웃트리거 설치 여부 등 사다리 주요 구조부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불안정한 담벼락이나 건물 외벽엔 사다리 설치를 금지하며 사다리는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고 경작업이 아닌 작업의 경우 작업 발판이 있는 비계 등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주변 환경 통제 위험 요인 확인, 아웃트리거 상태 및 미끄럼 방지 패드 확인,
사다리 외관 확인. 설치하는 구조물 상태 확인. 작업 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이동식 사다리 승강 도중 공도구를 들고 3점 지지를 하지 않은 채 올라가다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과 사다리를 펼치다 작업자의 손가락이 힌지에 끼일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다리 승강 시 3점 지지를 한 채로 올라가야 하고 안전고리를 체결 후 2인 1조 작업을 지켜며 작업해야 하며 이동식 사다리는 승하강을 위한 이동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사다리 최상 단부에서의 작업을 금지하며 사다리에서 하강 시 점프하지 말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A형 사다리를 펼칠 때 힌지에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합니다. 이동 목적으로만 사용. 승강 시 3점 지지 및 안전고리 체결. 2인 1조 작업. 작업 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세 번째 사고 사례는 통신중계기 철거 작업 중 추락사고 사례입니다. 중계기란 전파가 잘 도달하지 않는 건물 안, 지하, 터널 등의 음영지역에 기지국과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되어 기지국의 신호를 음영지역으로 증폭하고 재전송하여 커버리지 확장과 음영지역 해소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사고 발생 상황은 작업자가 통신중계기 철거 작업 중이었습니다. 동료 작업자와 함께 철거 작업 진행 중에 동료 작업자가 1층에 내려간 사이 통신 중계기가 설치된 옥탑에서 옥상으로 추락하였으며 이 사고로 인해 작업자는 두개골 골절 부상을 입어 사망하게 된 사고입니다. 본 사고의 주요 원인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TBM 실시 미흡입니다. TBM에 대한 용어가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TBM이란 작업 전 간결한 10분 내외로 현장에서 소규모로 진행하는 회의로 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 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안전 활동을 말합니다. 작업 전 스트레칭 및 개인 보호구를 점검하고 이후 위험 요인에 대해 확인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을 실시하기 전까지의 일련의 활동입니다. 아무리 작업에 대해 오랜 기간 숙련된 작업자라도 작업마다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TBM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겠습니다. 관련하여 TBM 활동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2023년 8월 7일 고소차를 활용한 AU 커버 설치 작업에 대한 TBM을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간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호간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도남식님은 어제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현재 어떠신지요? 네, 어제 일찍 퇴근 후 집에서 푹 쉬고 나니 지금은 쌩쌩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몸이 좋지 않으면 일과 시간에도 병원에 다녀오시고 병원 가기 전 보고해 주시고 다녀와서 경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굳은 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은 크게 따라해 주십시오. 목, 어깨, 허리, 무릎, 손목, 발목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복장 및 안전보호구 착용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씩 짝을 맞춰서 주시고 앞에 계신 동료분의 복장 및 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전모 확인! 안전모 좋아! 접근 확인! 접근 좋아! 안전대 확인! 안전대 좋아! 안전화 각반 확인! 안전모 각반 좋아! 안전모 접근 안전대 안전화 각반 상태 이상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자, 서로 안전고리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고리 확인! 안전거리 좋아! 다음은 고소차를 활용한 AU 커버 교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공도구 및 장비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고소차를 활용한 ELD AU 장비 누수 관련 커버 설치 작업입니다. 해당 국소는 도로 가정 차선에서 작업을 해야 되므로 고소 차량은 안전수칙에 맞게 정차해 주시고 신호선은 다른 차량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작업자는
교체 작업 후 옥탑부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지 들었듯이 금일 작업에 대한 개인별 업무 분장에 대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소차 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안 상태를 우선 확인하고 아웃트리거 설치 시 바닥의 평탄 작업을 시행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AU 커버 교체 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소차 탑승 시 안전대를 필수 착용하고 안전고리에 안전잼치를 체결하였으며 작업 공구는 낙하 방지 고리에 체결 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혜근님을 도와 작업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작업 전후 장비 알람 확인 및 시설물 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작업 시 조남식님께서는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고소 작업대 작업 시 공구등이 떨어져 아래 작업자가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고소 작업대에서 안전고리 미체결 시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고소차 아웃트리거 미확장 시 지변 상태가 불량할 경우 차량이 전도되고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광주리 주변에 벌들이 날아다녀 쏘임의 위험이 있으니 혹시나 벌집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현장에 조치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해 잘 확인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사고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옥탑에서의 작업과 같은 고소 작업 시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 난간 설치 누락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 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작업이라면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고리를 체결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은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고 원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작업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작업자가 작업 장소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해 장소로 등록하고 개선 활동을 완료한 이후 작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심도 깊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를 통해 점검해야 할 안전점검 항목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승주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옥상 작업 종료 후 철수 이동 중. 사다리에서 내려와 좁은 중간 난간에서 출입문으로 이동 중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불안정한 옥탑 이동 환경과 추락 중 작업자의 안전모가 벗겨져 부상 피해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옥탑, 옥상 작업 이동 시 사고 예방을 위해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전 보호 후 점검 시 턱든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확인해야 하며 위해계소 발견 시 관리감독자와 협의 후 작업을 중지하거나 난간대 혹은 수직사다리 설치를 요청합니다. 작업 전 보호 후 점검, 물물 등 미끄럼주의 및 제거, 위해계소 발견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 위해계소 발견 시 관리감독자와 협의 후 작업 중지. 작업 전 함께 확인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이번 사고 사례는 차량형 고소작업차 작업 중 차량이 전도되며 작업자가 떨어진 사고입니다. 16m 높이에 설치된 중계기 이설을 위해 장비를 철거하여 고소작업차에 적재하던 중 지면이 불안정한 곳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이 전도하였고 탑승대에 있던 작업자가 11m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재해자는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안전고리를 체결한 상태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아웃트리거를 설치했고 받침판을 설치했지만 우측 아웃트리거는 주변 지형으로 인해 최대로 확장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본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아웃트리거가 최대 확장되지 않았고 연약 지반에 설치된 상태에서 철거 장비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지반 치마로 균형을 잃고 전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이후 수립한 안전대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중장비 사용 시 지반 상태를 사전 확인하고, 두 번째, 아웃트리거는 최대한 확장하고 아웃트리거 받침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고 원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대책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개인보호구 착용입니다. 재해자는 11m 높이에서 떨어졌지만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체결했기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건설장비 사용 시 주변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견고한 지반의 아웃트리거를 최대로 확장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가이드에서는 작업대가 상승한 상태에서는 불균형이 발생될 수 있으니 중량물을 적재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소작업차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을 쉽게 보기 위해서 짧은 영상을 통해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소작업차 작업 중 고소작업차가 떨어질 위험과 고소작업차 작업 중 버켓에서 떨어질 위험, 고소작업차에서 떨어지는 공도구를 보행자 및 작업자가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안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아웃트리거 및 보강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비 재원을 초과하는 작업자가 탑승하는 것을 절대 금지하고 고소작업차로 작업 물품을 옮기는 등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세요. 난간 상태를 확인하고 난간을 임의로 제거하지 마세요. 붕대 균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작업차가 넘어지더라도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작업 붕대에 슬링 벨트를 이용하여 안전고리를 체결 후 작업해야 하며 안전난간 밖으로 몸을 내미는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행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주변 환경을 통제하고 작업대 밖으로 공도구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끈으로 묶는 등 떨어짐 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작업 경로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세요. 집안의 지지력 확인, 아웃트리거 및 보강판 설치, 작업 경로의 위험 요소 확인, 주변 환경 통제, 난간 및 붕대 균열 상태 확인. 작업 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이번 사고 사례는 와이어 로프가 끊어져 작업자가 철근에 맞은 사고 사례입니다. 작업자가 오일 탱크 벽체 철근 작업 중이었습니다. 철근은 약 4.5m 길이에 무게는 약 1톤이었으며 이 철근을 타워 크레인으로 양중하던 중 타워 크레인의 보조 와이어 로프가 파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철근이 낙하하며 하부에 있던 작업자가 철근에 맞아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하게 된 사고입니다. 본 사고의 주요 원인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타워 크레인 작업 전 점검 미흡입니다. 타워 크레인 설치 시 전문 기관을 통해 최초 안전 검사를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작업 반경 내 작업자가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타워 크레인으로 철근 등을 양중 시에는 작업 반경에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은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타워 크레인 취급 전 안전성 확인. 두 번째, 위험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접근 금지. 그럼 지금부터 사고 원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대책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 의거하여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로는 첫째,
인양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미는 작업 금지. 둘째, 폭발, 누출 위험이 있는 위험물 용기에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운반. 셋째,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 작업 금지. 넷째, 인양 중인 화물의 작업자 머리 위 통과 금지. 다섯째,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작업 금지. 단, 신호수 배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예외 등입니다. 이 밖에도 타워크레인 안전 점검표를 통해 타워크레인 작업 시 점검해야 할 안전 점검 항목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레인 작업 관련 안전 수칙을 쉽게 보기 위한 짧은 영상을 통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작업 중 줄거리가 끊어져 중량물 하부에 있던 작업자가 맞거나 중량물이 떨어지며 튕겨굴러 근처에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줄거리 로프 상태를 점검하고 양중물에 따른 올바른 줄거리를 실시해야 하며 자재 모서리 부는 보호대를 부착하여 로프 손상을 예방하고 권장 시 바닥면에서 10에서 20cm 정도 높이에서 일단 정지 후 줄거리 상태와 인양물의 무게중심을 확인하세요. 근거리 이동, 장애물이 없는 경우 가능한 인양물을 낮은 위치에 두어 이동하고 중량물 하부 인양 구역에 작업자 접근을 금지해야 하며 작업 중에는 영상 시청, 핸드폰 사용과 같이 작업에 지장을 주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화물 위에 오르거나 화물 위에 공구를 놓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양중물을 내릴 때는 유도 로프를 사용하여 최대한 천천히 내리며 바닥에 안착 후 고인목을 설치해 구름 방지 조치하세요. 줄거리 로프 및 인양 상태 확인. 인양물 하부 출입 금지. 작업 중에는 작업에만 집중. 하역 시 구름 방지 조치 실시. 작업 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이번 사례는 작업자가 케이블 드럼에 맞은 사고입니다. 케이블 드럼을 차량에 적재하기 위해 인양 중 줄거리가 해체되며 케이블 드럼이 낙하했고 이로 인해 하부 작업자가 케이블 드럼에 맞게 되었습니다. 케이블 드럼은 규격 및 전선의 길이에 따라 다르지만 무거울 경우 2톤에서 3톤에 이르러 인양 작업 중 떨어지거나 깔리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고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자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케이블 드럼 인양 시 적정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줄거리 및 인양 도구를 사용하는 표준 공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량물 작업의 경우 작업 반경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겠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모든 작업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량물은 화물 형상에 적합한 줄거리 방법을 이용, 훅 해지 장치 등 방호 장치 작동을 확인하는 등 표준 공법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반경 내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중량물이 낙하하더라도 작업자가 맞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고 원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대책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5조에 따르면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기계, 운반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와이어 로프, 고리거리 훅 등 중량물 인양에 필요한 각각의 안전 규정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3조부터 170조까지 같이 정의되어 중량물 인양 중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에게 낙하물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량물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량물 인양 중 줄거리 로프가 끊어지거나 줄거리의 상태가 불량, 후크 해지 장치 미체결로 인해 중량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며 인양물에 줄거리를 걸거나 중량물을 손으로 취급 시 로프 꼬임에 의해 손가락 끼임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크 해지 장치의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한 줄거리 로프는 즉시 폐기해야 하며 줄거리 작업 시 와이어 로프에 손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중량물 인양 전 중량물을 살짝 들어 중량물의 무게 중심을 확인해야 하고 줄거리 작업 시 매다는 각도, 모서리 보호대 부착 중량물의 수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와이어 로프 상태 확인, 불량 로프 폐기, 줄거리 시 손끼임 주의, 후크 해지 장치 상태 확인, 무게 중심 확인. 작업 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이번 사고 사례는 통합국사 작업 중 발생한 전기 사고 사례입니다. 통합국 내에서 차단기 교체 작업 중에 발생한 전기 단락 사고인데요. 사고 발생 상황은 냉방 용량 증설을 위해 작업자가 차단기를 교체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메인 부스바와 차단기에 연결된 부스바의 단락으로 아크 전류가 발생하였으며 이 아크 전류로 인해 작업자가 안면에 2도 화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단락은 합선이라고도 하며 회로는 닫혀 있으나 저항이 거의 0이 되어 급격하게 큰 전류가 흐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사고의 주요 원인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38조, 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사전작업 검토 미흡입니다. 두 번째는 수배 전반 부스바와 차단기를 연결하고 고정하는 고정 너트가 체결되지 않았고 그 사실 또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단락 방지용 절연 보양 방법이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인은 안면 보호구 미착용입니다. 사고 이후 현장에서 수립한 안전 대책은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입니다. 첫째, 작업 시작 전에 운용 환경 및 작업 유형 등을 고려한 활선 작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유관 점검 또는 열 화상 측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차단기 볼트의 틀어짐과 조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단락 방지용 절연을 보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크 전류에 의한 작업자 화상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안면 보호구 및 방염복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고 원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기작업 안전수칙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기작업이란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 해체, 정비, 점검 등의 작업을 말합니다. 전기작업 시 해당 전압이 50V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VA를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전기작업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기작업 전에는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전기작업 시에는 절연장갑, 절연신발, 절연보호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셋째,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잔류 전하를 제거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작업 시에는 배선, 스위치, 콘센트 등의 기구를 파손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전기 작업 시에는 다른 작업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작업 시에는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작업 구역을 표시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전기 작업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전기 작업을 실시하면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기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예방을 위해 충전 전로를 방호, 차폐, 절연 조치하여 전로와 신체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고 절연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작업은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으로 특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전기 작업 시행 전에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2시간 이상의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용 근로자 외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하니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기 작업에 대한 안전 수칙을 쉽게 보기 위한 짧은 영상을 통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변전 설비 모터 감지기 설치 작업 중 전원은 차단하였으나 잔류 전류에 의해 감전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고 전원을 차단하여도 잔류 전하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 방전봉을 사용하여 잔류 전하를 제거해야 하고 잔류 전하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절연 덮개 설치, 접지선 연결 등 절연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이외에 전원 개방 방지를 위해 작동 금지 태그를 부착하세요. 전원 차단, 잔류 전류 제거, 검정기로 잔류 전류 측정, 작업 중임을 알리는 태그 부착. 작업 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안전모는? 차에 두고 왔네. 이 작업만 하고 가지고 올게. 지면이 살짝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불안한데? 아웃트리거 펼쳐야지. 이 도로 표지판이 있어가지고 올라가기가 애매하다. 그러게. 조심해서 올라갔다. 밑에서 잘 잡고 있을게. 도로 표지판 때문에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오후에 고수차 요청해서 다시 하자. 그래. 활성 경고에 배터리 체크했지? 배터리가 없네. 오케이. 뭐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조심해. 아유, 참 나빠. 조심해. 조심. 야, 조심해. 뭐야, 씨. 괜찮냐?
아우 조심해야지. 미안하다 야. 뭐야? 아씨. 조심해. 괜찮냐? 아씨 묻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아유 조심해. 미안해. 해. 지금부터 전기통신공사 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 및 안전장갑, 그리고 안전대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상 작업을 위해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하며 사다리 상태 점검 및 아웃트리거 설치 등을 통한 올바른 설치가 선제되어야 합니다. 전주 작업 시에는 주상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상 작업을 위해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작업 전 항상 활선 경보기를 착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가능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대를 체결하여 안전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총 7개의 사고 사례를 통한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떨어짐, 맞음, 감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입니다. 작업 전 작업 환경을 파악하고 안전 난간 및 생명줄을 설치. 이동 시에는 반드시 안전대에 안전고리를 체결 후 이동. 사다리 사용 시 아웃트리거 사용 및 2인 1조 작업 준수. 두 번째, 맞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입니다. 작업 전 하역 운반 기계 점검. 중량물 운반을 위한 줄거리 등 작업 계획 수립. 신호수 배치하여 작업 반경 출입 통제하에 중량물 작업 실시. 마지막으로 안전한 전기 작업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입니다.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정전 작업 실시. 충전부에 대한 방호 조치 실시. 절연 보호구 착용. 여러분,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현장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시간은 통신 4사가 각사의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한 안전교육을 진행한 만큼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을 기반으로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